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어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이걸 말해야 돼? 잠깐만 오빠 잠깐만. 뭐라고 말해야 돼? 그렇게, 소개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요? 몇 년 차 근무하셨고, 뭐, 이런 부분들. 네. 저는 한 7년 차 근무했고요. 음 국어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현직 교사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는 네. 어디세요? 중학교도 있었고 고등학교도 있었어요. 음,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던가요? 차이가 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옮기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아, 중학교에 거의 있었던 경험으로 얘기를 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어, 교직을 하면서 제일 좀 보람을 느끼거나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으신지? 음. 저는 이제 교사를 하면서 제일 보람되는 부분은 이제 졸업생들이나 그 학생들이 찾아올 때예요. 이제 음. 찾아와 가지고 근데 저랑 있을 때는 저는 중학교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많이 맞다 보니까 애들이 인생에서 제일 막 그 혼란의 시기에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거를 무사히 보내고 좀 안정을 찾아 가지고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선생님 그때 저 되게 힘들었는데 잘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즐거웠어요. 지나고 보니까 즐거웠어요. 선생님 이런 거 얘기해 줄 때 음. 내가 정말 힘들었지만 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또 큰 보람을 느낄 때는 그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님이 음.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학부모님이 뭐 문자나 뭐 다시 오랜만에 만나 가지고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잘 해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보람이 있고 음. 또 공부를 가르칠 때 제가 알려주는 내용에 대해서 애들이 잘 음.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문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게 보일 때 음. 그때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그리고 이제 이거 사전 질문으로 드렸던 내용이지만, 그러면 네. 교직을 하면서 힘드셨던 부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음. 좋겠어요. 교직을 하면서 인제 힘든 건 아무래도 교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더 이제 교사를 우러러보고 높이 음. 생각하고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좋으신 학부모님도 많고 좋은 학생도 많지만 음. 교권이 추락했다는 그런 소식이 다 들려오는 것만큼 음. 현실에서도 그게 잘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경우도 많고 음. 학부모님들도 너무 이제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음. 해라 이런 식으로 음. 강요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 많고 음. 어 그래서 약간 그것을 충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 역시 교권 관련해서지만 학생들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모습들이. 음. 더 다양해지면서 제가 이제 겪어보지 않은 류의 학생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음. 아니면은 뭐 마음이 많이 병들었거나 음. 우울함을 너무 심하게 앓거나 음. 혹은 뭐 반항기가 너무 심하거나 이런 음. 학생들을 만날 때 어떻게 다 대처해야 되는지 음. 그런 것들이 쪼끔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이거는 사전에 질문 안 드렸던 내용인데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네. 어떻게 교직을 꿈으로 가지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원래 되게 오랜 시간을 선생님이라는 꿈을 꾸고 살았었는데 어 원래 가르치는 걸 좋아했고 음. 학생들이랑 이제 학교 같이 친구들하고 다닐 때부터
음. 가르쳐 주고 그런 거에 흥미를 느꼈고 고등학교 때 제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되게 가치 있지 않을까.' 음. 해서 시험대에 왔고 음. 그래서 그 루트를 밟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평생 꿈꿨던 것들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구나. 중간에 약간 혼란의 시기도 있긴 했는데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왜 나는 선생님밖에 꿈을 꾸지 않았지?' 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잘 선택을 해서 후회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오랫동안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선생님이 네. 되어서 이제 7 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또 교직에 몸을 담고 있으신데 어 네. 이 어렸을 때 꿈꾸던 교사의 모습과 학생 때 꿈꾸던 교사의 모습이랑 사범대생일 때 꿈꾸던 교사의 모습이랑 지금 생각하는 교사의 모습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학생 때 생각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너무 인제 중요한 질문을 갑자기 받아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세요. 네. 학생 때 생각한 선생님들 모습은 되게 우러러 보이고 완벽할 것 같고 음. 뭐든지 다 잘할 것 같고 막 음.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 보이고 음.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이었다면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느낌에서는 선생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음. 선생님도 당황할 때가 있고 음. 선생님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음. 그래서 현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은 이해의 폭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것에 더 감사해서 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음. 완벽한 사람이고 뭐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우리랑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음. 직업이 선생님이고 그래서 더 모범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사범대일 때 생각했던 선생님들은 그냥 부러운 존재였어요. 너무 음. 이제 내가 원하는 임용고사를 봐서 붙어서 음. 너무 또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긴 했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막 임고 붙었다고 막 신격화되고 그런 존재는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교직 생활하다 보면은 뭐 학생들 상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진로적으로 지도를 해 주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네. 그런 기억나는 케이스들이 있다면. 케이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거기 그 학교에서 선생님을 꿈꿔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는 상담이 일단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음. 무엇보다 3월 달에 상담이 되게 중요해요. 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음. 그니까 그때 3월 달 상담을 할 때 더 인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음 학부모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하고 학부모님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를 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음. 진로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케이스가 되게 다른데 어 되게 저희 학생 중에 제가 처음 교직 부임했을 때 되게 막 많이 방황을 하는 애가 음. 있었어요. 많이 방황하고 어떤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음. 음 공부도 안 하고 약간 그런 가치관에 혼란에 놓여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여자 학생이었죠. 음. 근데 그럴 때 화장을 많이 했어요, 화장을. 음. 화장을 학교에 올 때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화장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생각했을 때보다. 음음. 그래서 걔한테 이제 화장 관련해 가지고 음. "네가 앞으로 나가면 어떠냐." 한번 이제 제시를 해 주고 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메이크업 학교, 음. 학원 그런 음. 것들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가면 얼마나 좋고 정샘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정샘물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뭐 사업해 가지고 엄청 잘 나가지 않냐.
그래서 네가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학교에서 그걸로 혼나기만 하니까 선생님은 안타깝다. 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화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음. 때문에 학교에서는 하지 않고 네가 밖에 나가서 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그런 거 선생님이 너무 원한다. 뭐 음. 그랬더니 이제 학교 생활 지도도 잘 되고 음. 꿈도 찾아 가지고 이제 자격증도 많이 따고 자격증도 따고 지금도 인제 연락 와 가지고 자기 또 다른 자격증도 땄다. 네일 아트도 땄고 그래서 음. 여러 가지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다 다양한 가정 환경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돼서 음. 잘 열심히 그것도 다 교사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음. 얼마나 시간과 품을 들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서 고런 것들을 다 잘 고려를 해 주시면 음. 학생들이 더 좋은 길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들어보면은 학생 네. 상담이나 생활 지도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교사의 역량이랑 되게 밀접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그 그런 역량을 어떻게 하면 더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임했을 때부터 그런 역량을 갖추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그게 부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모범생으로 자랐고 음. 하라면은 하고 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학교에 갔는데 음.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리고 충격적인 모습. 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런 예를 들면. 학부모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음.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요. 음. 나서 근데 그때는 약간 저도 초임 교사이긴 했고 걔네들도 너무 짓궂었는데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음. 일어나서 갑자기 사물함 위에 올라가서 저한테 총을 쏴요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그리고 계속 일어나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아.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맞닥뜨리면 일단 교사들은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고 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음. 처음에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그 생활지도 부분은 시간이 지나야지 뭔가 터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생활지도 관련해서는. 음. 그리고 임용고사 공부할 때는 터득할 수 없는 많은 그냥 실제적인 아이들이 지도하는 법, 뭐 음. 아이들한테 매번 소리를 지르지 않지만 잘못했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깨닫게 하는지 음. 그거를 배우는 데만 해도 저는 한 4 년, 5년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인제 만나고 내가 단단해지고 음. 어떻게 지도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습관이 돼야지 따로 뭐 교직 실무라고 해서 소리 지르는 법,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 것들은 아무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음. 그냥 다양한 책을 읽고 음. 다양한 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가 뭐 부하 직원을 대하는 법 이런 거에는 자기보다 밑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그 학생이 인격적 감화를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따로 찾아서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가? 음. 어떻게 해야지 잘 혼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탐구를 했는데 학교에도 정말 각양각색인 분들이 많아서 음. 어떤 분들은 뭐 2년 차밖에 안 됐는데도 진짜 잘하시는 분이 음. 있고 진짜 막 강단이 있고 자기의 뭐 확신이 있고 지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뭐 막 20-30년 차 돼도 잘 그게 안 돼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음.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실제로 그 상황에 부딪혀서 노력으로 또 역시나 음.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도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군요. 네. 너무 성장해야 되죠. 처음에 딱 오면은 이제 학문적으로 임용고사 공부하고
이제 자신감에 차서 오는데 음. 처음에 딱 맞닥뜨리는 그 현실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이거는 진짜 어디에서도 겪어볼 수 없었던 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음. 뭔가 정말 내 모습이 깨지고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 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네요. 교사가 되는 시점부터. 네, 그냥 정말 공부는 정말 공부하는 것과 지금 거기서 이제 책으로 배우고 막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음. 세계가 있는데 음. 그래서 또 교직이 다이나믹하고 심심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음. 왜냐면 매년 다른 애들이 오고 다른 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더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직 생활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팁으로 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음. 아까 전에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3월 달에 잘해야 된다. 음.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심화해서 드리고 싶은데 어 3월 달에 잘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애들한테 "기가 눌리면 안 된다." 막 음. "무섭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음. 일단 어디를 가도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인제 많이 제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응대할 수 있는 팁은 학부모님들이 3월 달에 오시거든요, 총회 같은 때에. 음. 그런 때 오시면 학부모랑 나는 교사는 학생들을 잘 키우기 위한 동반자다. 음. 이거를 잘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학교 폭력이나 뭔가 아이들이 잘못하는 경우에 음. 대부분이 막 학교를 적대시하고 "선생님이 음. 왜 그랬냐." 그래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그리고 학부모가 되게 반대 입장에 놓이게 되거든요, 싸우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적대시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명의 학생을 제대로 그 인생을 이끌게 하기 위한 동반자다. 음. 이렇게. 한 명의 학생이 하나의 꽃이라면 음. 그거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학부모님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음.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저를 믿어 주셔야 됩니다. 음. 이거를 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 드리고 매 달마다 저는 소통 편지 같은 거를 썼어요. 음. 그래서 달마다 "학부모님 학교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상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좋고 어떤 점은 문제가 되니 신경 써 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통 편지 같은 거를 썼던 것들이 나중에 뭐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가질 때 쪼끔 더 넓은 폭으로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 음. 선생님은 우리 애들한테 최선을 다해 주고 예뻐해 주시는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하진 않으셨겠지.'라고 하면서 좀 더 보듬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그런 거를 팁으로 드리고 싶고 음 또 나머지는 또 직접 부딪혀 봐야 아. 아는 부분이 있어서 음. 네. 그 정도를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 학부모님들 대하는 방법. 그게 음. 제일 중요하니까 음. 그거 그거를 열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같이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녹화를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멈추겠습니다.